이번 시간은 열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열의 전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해보면 전도, 대류, 복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 들어서 알고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도, 분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회전이나 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운동만 하는 그런 상태가 무슨 상태가 있었죠? 그렇죠. 고체가 있었죠. 주로 고체의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열을 가하면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옆으로 열을 충돌에 의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한쪽 끝을 가열하면 가열된 부분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옆에 있는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옆에 있는 분자와 충돌을 해서 차례대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열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냄비에 라면을 끓일 때 젓가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가 놓으면 여기가 열을 받았지만 이 끝까지 뜨거워지죠. 좀 잠시 후에 보면 또는 냄비의 밑둥을 가열했지만 손잡이까지 뜨거워지거나 이 냄비 옆면 불은 밑바닥만 닿았죠. 그러나 옆면까지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분자의 성질이 모든 물질이 분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성질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열이 제일 잘 전달돼요. 제일 잘 전달되는 물질이 은이고 전도가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에 대표적으로 코르크, 나무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젓가락을 불에다 이렇게 놨다 하면은 뭐 이 끝까지 뜨거워진다기보다는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앞쪽이 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시온 스티커가 나왔는데 시온 스티커가 열의 정도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스티커인데 알코올 램프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 쪽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구리 막대, 알루미늄 막대, 유리 막대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고 여기에 각각 시온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시온 스티커를 다 붙이고 똑같이 알코올 램프로 이 끝을 가열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빨리 끝까지 색이 변한 게 구리 막대라는 거죠. 즉 열의 전도율이 높다. 열이 제일 잘 전달된다 이런 말이고 유리가 제일 천천히 전달되는 걸로 봐서 구리, 알루미늄, 유리의 순서로 전도율이 정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분자가 달라서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죠. 그리고 우린 개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의해서 정해졌기보다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거를 또 자기가 어떻게 개발시켰느냐에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류는요. 이 그림이 보면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물을 가열했을 때 밑부분부터 가열되지만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물이 직접 움직이는 거죠. 즉 분자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대류가 되겠죠.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고체는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죠. 분자가 직접 이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서 예를 들어 온풍기를 틀면 데워진 공기가 나오면서 교실의 전체적인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데워지게 되죠. 전체 공기가 만 따뜻한 게 아니라 전체 교실의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데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대류 현상이 되겠어요. 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요. 자, 대류 실험이에요. 여기 유리관을 준비하고 유리관 안에 물을 넣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램프로 한쪽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위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잉크가 있었어요. 잉크를 내려보내면 양쪽으로 섞이는 게 아니라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뜨거워진 물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잉크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즉 대류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잉크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알코올 램프로 가열된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있는 잉크는 밀려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액체에서 열은 대류에 의해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복사. 복사는 물질을 통해서 직접 열이 이동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닥불에 꼭 불꽃에 손을 넣어봐야 뜨거운 게 아니라 모닥불 근처에만 있어도 따뜻함을 느끼죠. 아무 전달하는 물질이 없는데도 열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형태예요. 물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열이 이동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모닥불 앞에 공기가 데워져서 우리한테 열이 온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공기도 데워지는데 공기까지 오는 열이 모닥불에서 공기로 전달되는 열이 복사 형태라는 얘기죠. 태양이 우주에서 지구로 열을 보내는데 우주에는 아무 공기가 없죠. 그런데도 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서 지구가 데워지는 걸 형태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열의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서 확인할까요? 물질이 이동하지 않고 분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 그렇죠. 전도라고 했죠. 열이 중간 매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현상, 맞습니다. 복사.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밀도, 더워진 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찬 거는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 현상이 바로 대류가 되겠죠. 자, 열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전도는 한 물체 내에서만 일어난다. 전도는 한 물체 내에서만 일어난다. 한 물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물체에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죠. 금속 막대의 한쪽 끝을 가열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라면 끓일 때 젓가락으로 예를 들어줬죠. 다른 쪽 끝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여기를 가열했는데 여기까지 높아지는 것도 전도다. 자, 맞죠? 액체나 기체는 전도가 아니라 대류에 의해서 온도가 균일해진다고 했고 물이 들어있는 냄비의 바닥을 가열했을 때 냄비에 들어있는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현상은 물이 뜨거워지는 건 대류죠. 맞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을수록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복사 현상은 진공 상태에서도 일어난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전달이 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